아홉 번째 재판관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선고 시점이 지연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도 맞물릴 수 있는 측면인데 그러면 진짜 아홉 번째 재판관을 실제로 임명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지금 분리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아홉 번째 재판관 임명되게 되면 지연되는 부분 민주당도 걱정하는 부분도 하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겠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면은 결정될 것인데 굳이 긁어서 부스럼 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저희가 이재명 대표에게 잠시 얘기했는데 민주당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부분 국회에서 이제 결의안까지 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펴보시면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심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을 6월 26일 이내에 하도록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혹시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그 전에 대법 판단이 나오도록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자. 민주당이 결의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절대 안 된다는 거 알 텐데 예. 이런 의도가 무엇인지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기승전 이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승전 이재명을 통해서 정치 일정이 흘러가는 것을 국민의힘은 인식하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봐도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 될 것이고 이재명이 출마하게 되면 지금 여론 상황에선 당선될 것 같다라는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이재명에 대해서 흠집내고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짜뉴스가 퍼져나가는 것이 이재명이 조폭 출신이더라라는 이게 얼터당터 아는 것들이 택시기사들 입에서도 막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결코 빤히 보이는 꼼수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럴듯해 보이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더 이런 꼼수를 내세우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데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심정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국민의힘이 이재명 때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력한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에 대한 올인, 그러니까 이재명 다걸기 이걸로 괜찮겠느냐 국민의힘 혹시 조기 대선이 있다면. 저희가 뭐 정책적인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여서야대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말에 무게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그렇게 말에 무게가 있을 만한 여당 대표가 한 말씀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2가 아니 뭐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52시간 예외 다 들어줄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민주노총 만나고 나서는 그 없던 일로 되는 거 아닙니까? 25만 원도 마찬가지죠. 안 한다고 얘기하셨다가 쿠폰으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유력한 대선 주자임을 부인할 수 없는데 아쉬운 건 이분의 흠결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큰데 그냥 쉽게 얘기했을 때 온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어떤 대통령을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사람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불복의 심리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제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을 위해서라도 최종심까지 결과가 깨끗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통령이 됐을 때 온 국민이 우리가 이제까지 착각했었구나. 저분이 굉장히 지고지순했구나. 흠결이 없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딱 지금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84조. 소위 말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게 다수설이다. 대통령이 되면 이른바 기소는 안 된다는 거는 있습니다. 내란하고 외환죄. 그렇지만 이제까지 수많은 재판이 있는 사람이 재판이 중지된다고 보는 그 견해는 달리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왜 굳이 하시냐. 차라리 헌법재판소에 그 대법원에서 빨리 이거를 결정해 달라. 그러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그렇게 자신이 있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더 당당하게 저는 야당에서 지금 여당에서 이제 이런 결의안을 내자고 했는데 예. 저는 대승적으로 받아서 본인들의 명의로 아니면 저희 여당이 굉장히 미온적이면 그냥 압도적인 의석수로 그냥 날치기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고요. 네, 예. 이게 정치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도 있고 방금 계속 사법 리스크를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윤석열 정권에 의한 사법 탄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이 정반대예요. 없는 제도 10만 4천 원 가지고 기소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사법 리스크라는 프레임 안에 씌우면은 이 사람은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현재 만약에 입장 바꿔서 국민의힘이 그런 입장이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결국은 국민이 선택한다. 국민이 선택하는 걸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 정리할게요. 김경영 대변인님, 이건 짧게 좀 질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때리기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네. 뉴스의 초점은 뉴스의 첫 뉴스, 두 번째 뉴스는 다 이재명 대표가 될 거고 나머지 국민의힘 차기 잠룡들은 잘 안 보인단 말이죠. 더 키워주는 것은 아닌지. 근데 지금 사실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가 돼 있고 예.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요. 한 명은 여기 딱 정해져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원어브 댐 아닙니까? 말의 무게가 다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좋아할 게 아니에요. 예. 본인이 뱉은 말이 일일 허언이 되고 일시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럴싸하기 때문에 경청을 하죠. 그렇지만 말이란 게 정책으로 이어졌을 때 그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은 동무대예요. 저 혼자 그 무대 부분은 위에서 이제 인정하시니까 그 강력한 대권 주자라는 건 다들 인정하죠.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네. 말씀. 그게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 왜냐하면 그렇죠. 중도층은 대세를 그런데 따라가는 부분도 근데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모든 것들이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뭐냐? 헌재 결정이 나오고 항소심 결정이 이재명 대표에 나온다면 그때는 국면이 바뀌는 겁니다. 예.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이 소위 말해서 비판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키우는 것보다 내 정책을 얘기함으로써 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좀 상황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때리면 때릴수록 존재감이 커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계속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이 진짜 맞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